10월 9일 한글날 똑딱이 주식입니다. 한국 증시가 휴장일 때는 미국 증시가 여지없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간밤에 미국 증시 상승을 했죠. 자,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20, 60 이동평균선에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20일 이평선이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드디어 20, 60 골든 크로스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21선의 61선 재돌파는 이렇게 쌍바닥의 형식을 거쳐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향후에 60일 이평선도 우상향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좀 암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일 이평선을 지지선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라는 점과 아울러서 향후에 아래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반도체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FST 같은 삼성 관련 반도체 주가는 오히려 신저가를 만드는 이러한 아쉬운 상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신저가로 내려가면서 여기에서부터 계속 아래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중국 증시가 최근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인 데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미국 증시도 저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러한 구간을 현재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뭐 한국의 미래 산업 업황 자체가 좀 암울하지 않는가 라는 뭐 이런 전망까지 일부에서 뭐 나오기까지 하던데 말이죠. 그거는 뭐 이제 너무 극단적인 그러한 전망들인 거고, 심지어는 또 삼성전자 HBM 실기에 따른 실적 악화, 여기에 따른 또 반성문까지 등장을 했죠. 자, 이 반성문을 놓고 뭐 여러 가지 또 해석도 분분하던데 뭐 분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HBM의 실기에 따른 반성이다. 요거를 이제 아쉬워하겠죠, 임원진도. 과거에 2008년인가요? LG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실기했었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HBM을 실기했고,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상황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당장 돈이 되거나 또는 돈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벤치마킹하는 이러한 부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산업이 뭔가 글로벌 업계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좀 출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이미 해외 기업들이 만든 거를 보고 돈이 되는구나, 이걸 확인하고 나서 오히려 이걸 벤치마킹해서 가는 이런 산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한국의 증시 자체도 글로벌 증시 대비 이렇게 맨날 꼴찌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러나 한국 증시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 뭐 이제 삼성도 이제는 뭐 정신을 좀 바짝 차리겠죠, 그죠? 네. 일단은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이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했다는 점이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 11월부터 실제 지수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새로운 소식으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4%대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4%대 급락을 했는데, 일단은 이러한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으로 음봉으로 떨어진 모습이죠. 이 부분은 일단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또 한국에 있어서는 다행스러운 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중국 증시가 어제도 말이죠, 10%대로 아주 그냥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음봉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오늘도 지금 마이너스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현재 시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개장한 지 한 46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상승은 했지만은 고점 대비 음봉이죠. 거기에서 이제 막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눌리는 그러한 조정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이 급등세가 이제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한국이나 대만 증시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이 자금들이 중국 증시로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중국 증시가 주춤하게 되면 이제 이 상황이 좀 멈추겠죠. 요런 부분들은 일단 한국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 국제유가 하락, 그 다음에 중국 증시가 이렇게 둔화되는 이런 상황들은 한국 증시의 역으로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제 양시장 지수는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조종 등을 기반으로 해서 조정이 나타났어요. 조정이 나타났는데, 근데 제가 앞선 똑딱이 방송에서 지지를 확인하자라고 했던 부분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일 이평선이었죠. 자, 20일 이평선은 지지를 하고 그래도 마감을 했어요. 조정이 나왔지만.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60일 이평선이었죠. 자, 60일 이평선 일단 지지는 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일단 양시장 모두 대반등에 대한 기반, 지지 기반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 가격 조정이 이미 이만큼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라는 어떤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그리고 언제 반등할 것이냐라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 시간적인 싸움, 그리고 또 시간적인 눈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는 주가가 5일선을 회복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전환의 이 수급 조건,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반등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이 HBM을 공급한다라는 부분이 가시화가 되거나, 또는 엔비디아의 이 블랙웰 있죠, 블랙웰. 이게 이제 상용화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반도체 회생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11월 내지 12월 중에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반도체 주가가 이것보다 조금 앞서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반도체는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다만 다소의 시간적인 싸움은 좀 더 나타날 수도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상승했던 반도체는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라이릴리 관련 이제 개별적인 호재가 있어서 이제 급등을 했고,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자, 이 종목들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멤버십에서도 제가 바이오 얘기만 하면 이 두 종목은 그냥 빠지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이 어제 양호한 상승을 보였는데, 바이오는 5일 이평선을 지지 기반으로 유지해주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5일 이평선을 하향하거나 아래에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5일 이평선 위에서 지지 기반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국 증시 좀 상승을 기원을 해보겠고요. 한글날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